오늘 아침에 그 언론에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가 첫째 아이는 집값, 둘째, 셋째는 사교육비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자녀 출산의 영향 1위는 집값. 결혼 출산 때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니 자녀 교육비 지원이니 이런 이야기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대안이 아니라 사교육을 폐지하고 국가가 원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영끌 등을 이렇게 한때는 굉장히 찬양했죠. 그래서 영끌에서 집 산 친구들은 아주 성공한 투자를 한 친구들로 치부됐고, 그러지 못하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무능해서 벼락 거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 가구 저축 여력이 양극화되어서 영끌족은 돈이 생기면 대출부터 상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고금리에 무너지는 영끌족 상반기에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에 이미 경매가 9천 건쯤 있었는데 그 전에에 비해 53%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매 물건이 더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대부분이 영끌족이 내놓는 경매 물건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채무자가 대출한 금액을 변제 기간이 지나도록 또 갚지 못한 영끌족들이 경매의 집을 뺏기는 그런 사태가 난무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집값이 급등하면서 집을 아예 살 수 없을 거라는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여유 자금이 부족한 2030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다면서 이 영끌 집 매수에 나섰고, 근데 2022년 하반기에 집값이 하락세로 돌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이 와중에 정부가 또 정책 모기지로 작년에 41조 3천억을 제공하면서 다시 또 그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작년에도 영끌이 수십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년 말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자 대출금 상환을 갚지 못하고 경매로 지금 다 몰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금리가 내려간다 하지만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측면에서는 영끌족들의 지금 경매 물건이 급증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현재 금리 수준 이하로 잘 안 내려갈 건데, 이렇게 될 경우 무리하게 집을 매수한 부채가 많은 영끌족들의 물건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2 영끌도 옛날 이야기고, 은행 고객의 36%가 돈 생기면 다 대출부터 상환한다. 이거 과거에 이제 일본에서 거품이 꺼지면서 생겼던 현상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자 싼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자 더욱더 가감하게 영끌족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 보면 조선일보가 서울의 영끌족들이 지난 집값이 오르던 시기부터 집을 많이 산 4군데, 서울 시내 약간 변두리에 가깝고 또 구축 오래된 작은 아파트들, 서민 아파트들을 주로 사모은 지역이 영끌족의 성지라고 불리는 4개가 있어요. 노원, 중랑, 강서, 관악. 거기에 큰 대표 단지 아파트에 한 개 동씩 해서 420가구의 등기부 등본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4년 동안에 거래된 이 4개 동 420가구의 아파트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게 70개, 그 중에서 48개 68.6%가 2030에 영끌해서 샀다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36가구, 그러니까 2030의 집을 산 75%에 해당되는 36가구는 48 중에 36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평균 6억 안팎의 아파트를 사면서 거의 집값의 60%를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면 3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같은 기간에 40대 이상이 매수한 것은 22명. 그래서 이제 총 70개죠.
4년 동안에 70채의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8가구만 빚을 내고 36%, 이들은 평균적으로 30%만 대출했다. 그러니까 대출한 숫자도 월등히 많고 대출 액수도 월등히 많다는 2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30이 그러면 48명 중에 36명만 대출했고 나머지 12명은 대출을 안 하고도 샀는데 이들은 뭐냐고 보니까 그들이 전세를 갖다가 주로 했어요. 그래서 12개 중에 11개가 계약 전후 세입자를 새로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 전세 끼고 샀다는 거예요. 1, 2억 가지고요. 그래서 이 좌파 언론도 아니고 조선일보가 지금 모처럼 영끌 비투 현황을 발표를 했어요. 과거에 좀 부추겼던 자기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4억대 집에 대출이 3억, 2030 생애 첫 집 사느라 빚더미에 올랐다. 6억 주고 샀는데 지금 4억이 됐는데 대출은 3억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로 산 아파트 단지는 90년대 전후 분양된 10평대에서 20평대 소형 평형 단지로 서민 거주 단지란 거죠. 그래서 자금력이 부족한 갓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생애 찻집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2030이 그에게 빚을 얻어 매수에 나선 것은 2019년부터였다는 거예요. 단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2030의 매수 비율이 크고 또 대출 의존도도 급격히 높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2030들 중에 2021년 많이 오르기 전에 집을 산 사람은 아직 손해는 안 보고 있지만 2021년, 2022년에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 하락, 이자 부담에 약 2가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집을 영끌족 2030이 샀고 그들이 평균 대출액을 내면 3억 1천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값 대비 LTV를 보면 매매 가격 대비 57.2%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대 이상이 이 집을 샀을 때 빚을 낸 사람은 22명 중에 8명밖에 없고 이 중에 빚은 평균액은 2억 1,15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영끌족들이 집을 살 때 훨씬 더 2배가량 많은 빚을 냈다는 거예요. 영끌족들이 60%, 70%의 가격 대비 빚을 내어서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끼고 샀는데 그 중에 42%는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에 벌써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지는 영끌족이 산 48가구 중에서 15가구가 현재 시세가 매수가보다도 더 낮아졌고, 자, 이들 매수가 제일 많았던 게 2021년인데 한참 집값이 올라갈 때죠. 11명이 샀는데 그때 6억 5천만 원에 산 한 아파트는 지금 5억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 이자까지 감안하면 손해를 본 가구가 더 많은데 2022년 이전까지 저금리였지만 대부분 변동금리라서 이자가 지금 크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까지 감안하면 48가구 중에서 20가구가 지금 손해에 들어갔고 집값이 오른 나머지 28가구는 현재 9,2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들도 이제 앞으로 추풍 낙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영끌족이 급등한 이유가 특례 보금자리 론이 나오자 더 가감해졌다는 거예요. 최근에 영끌족이 집을 산 것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8개가 2030인데 80%로 더 많아졌죠. 지난 2023년에 12개 중에 10건이 2030이었다는 거예요. 이 참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영끌이 집을 샀다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집값이 내려가서 집 산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서 집을 안 살 거라 생각했는데 정부가 정책 모기지 론이라고 무슨 특례 보금자리 론 같은 걸 빌려주기 시작하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샀다는 거예요. 작년에 이 조산 단지의 2030 영끌족 비율이 83.3%로 지난 4년간 65.5%보다 20%나 높아졌고 대출액도 3억 2,900만 원으로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부가 가격이 내려갈 때 자연스럽게 영끌족들이 이 집을 갖다가 안 사도록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싼 이자로 빌려준다고 사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이 사서는 안 될 젊은 애들이 또 무리해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가격의 부담을 그들에게 또 떠넘겼어요. 이게 지금 전부 사실로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0 영끌이족이 되살아난 이유는 규제 완화와 특례 보금자리 론 때문이고, 이 두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고 젊은 실수요자 주택 마련을 돕는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영끌족을 부채질한 수단이 되었고, 특례 대출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영끌족이 4%대 금리로 특례 보금자리 론을 받아도 이자만 120만원 나간다. 자, 그래서 비싼 아파트에 이자만 저려내는데 저게 어떻게 버티겠어요? 자, 지금까지 뉴핑이 이야기한 내용이 조선일보의 분석에 의해서 다 맞는 걸로 나왔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